투표용지 부족 사태 그곳 송파구 잠실 7동의 제2투표소에 있는 투표함이요. 지금까지도 일부 시민들이 선거 무효나 개표 중단을 주장하면서 이송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일단 잠깐 현장 목소리부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당선인 확정이 안 되고 있어요. 해제하는 거를 일단 최대한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보신 그대로 선관위가 중재를 시도하러 갔지만 오늘 물리적 충돌까지 이어지면서 지금 일부 시민들과 선관위 혹은 투표함 아찔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 옆에 정치부 손인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일단 미스터리, 투표용지 부족 미스터리. 어떻게 투표용지 없어 투표 못하는 나라가 된 거냐. 네. 첫 번째 바로 짚어볼게요. 50%만 인쇄했다. 너무 모자라게 한 거 아니냐. 이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요. 유권자 수 100%로 투표용지를 준비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죠. 네, 선관위에 물어봤더니요. 예산, 그러니까 종이값이 많이 들어서는 아니고 관리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요. 남은 투표용지를 일정 기간 보관해뒀다가 이제 폐기해야 하는데 예.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생길 수가 있어서 웬만하면 투표용지가 남지 않도록 이 적정 수준에 맞추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 네, 실제 송파구 전체로 보면요. 예. 이 선거인 수의 50%인 투표용지 약 28만 장을 준비했었는데 예. 이 본투표 인원이 다 투표를 했더라도 용지가 충분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저기부터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50%만 인쇄한 것도 보수적이라서 그러니까 네. 일부 부정선거론자들이 뭐라고 하니까 50%만 했다. 근데 50%만 했더라도 네. 저기 보면 42,774장이 남는 셈인데 근데 그러면 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거예요? 네, 애초에 예측이 사실상 틀렸던 셈인데요. 이 선관위에서 자체 예측을 해서 최소 본투표용지를 이제 인쇄 비율을 정하는데 예. 이번에는 그 비율의 하얀 선을 이 유권자 수의 50%로 정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서울 송파와 도봉구 이런 일부 지역은 하얀 선에 맞춰서 50%만 인쇄를 한 건데 이 본투표율이 몰린 지역은 투표용지가 모자라게 된 겁니다. 예. 그러면은 투표용지가 왜 모자랄 때 빨리 가져오지 않았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때 다른 선거구 다른 투표소만 줬으면 저건 큰 무리가 없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각 투표용지마다 이 일련 번호가 붙어 있거든요. 예. 이게 개표할 때 투표용지 수를 정확하게 따져보기 위해서인데요. 예. 그렇다 보니까 다른 투표소에서 빌려올 수 없었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입니다. 예. 중앙선관위는 이 송파구 선관위에서 이 충분한 물량이 남아는 있었는데 예. 남겨둔 투표용지를 전달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미스터리 첫 번째, 두 번째 왜 50%만 인쇄를 했는지 두 번째 아니 그러면 뭐 여유도 있고 제때 배분만 잘했으면 이런 초유의 사태 없었는데 왜 그랬는지 네. 1, 2번을 좀 만나봤다면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볼까요? 근데 이게 이런 부분 같아요. 뭐 부정선거론자들까지는 아니더라도 특히 일부 시민들이 얘기하는 거 그럼 왜 유독 네. 강남에서만 혹은 혹자는 왜 오세훈 후보가 유리한 지역에서만 이런 문제가 생겼냐?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떤 답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야당이 더 강하게 비판했었죠. 이 국민의힘에 유리한 지역에 의도적으로 투표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것 아니냐는 거였습니다. 예.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보면요. 오세훈 당선인이 강남과 한강벨트 일대에서 우세했는데 맞아요.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났던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가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예. 뭐 그럼에도 선관위에는 저렇게 특정 지역에서 그 오세훈 후보와 정원 후보 이런 대결 문제가 아니라 네. 이 특정 부분에서 그냥 부실 문제지 이걸 뭐 음모론이나 혹은 구조적인 문제로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근데 저는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 미스터리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뭐 강남 몇몇 곳이나 광진, 송파 뭐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오늘 알려지기로는 인천이 있었기 때문에 선관위가 지금 제대로 실태 파악, 그 투표용지 부족 파악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문제가 선관위가 사태 파악을 아직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선관위가 어젯밤 긴급 기자회견에서 문제가 발생한 투표소는 서울 소재 14곳뿐이라고 설명했었는데 예. 바로 그 시각에 인천에서도 유권자들이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제보를 하던 상황이었거든요. 결국 인천시 선관위가 오늘 투표소 2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점을 뒤늦게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예, 인천까지 튀어나왔으니까 다른 지역 진짜 없는지 선관위가 다시 들여다봐야 되겠죠. 선관위 미스터리 정치부 손예령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기까지 우여곡절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서울 지역 14곳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지면서 국민의힘이 선관위를 항의 방문했고요. 또 개표 중단, 재선거를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졌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대치가 이어지면서 2천여 표에 대한 개표가 아직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송파구 잠실동의 상황부터 보고 오시죠. 어제 저도 이제 특집 뉴스탑10 진행을 끝나고 나가는데 송파구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다 이런 속보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요. 줄을 참 많은 분들이 서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투표용지가 공수되기까지 좀 기다려야 했고 밤 10시까지 투표가 연장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거다 부정선거다라고 하면서 투표원 반출을 막는 주민과 유튜버들이 집결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잠실 7투표소에서는 투표함이 반출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여선웅 부대변인님, 이게 일단 선관위가 가장 큰 잘못을 했던 것 같고 아직도 대치 중인 상황, 이것도 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어제 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험 보러 갔는데 시험지를 안 주는 격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투표용지가 없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매우 황당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선관위 해명을 들어보면은 뭐 사전 투표율 감안해가지고 뭐 투표용지 뭐 예산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50%밖에 인쇄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굉장히 뭐 의아해하죠. 무슨 말이야? 도대체 예산이 없어가지고 50%밖에 투표용지를 인쇄 안 했다고? 저는 이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청와대에서도 관련해서 뭐 재발 방지는 물론이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반드시 밝혀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일부 야권에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정선거론자들한테 어느 정도 좀 빌미를 준 측면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 진짜 뭐 여기서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진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진짜 명명백백하게 조금 밝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2천여 표 정도가 추산이 되고 있는데 2개 투표함이 반출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오세훈 당선이 이제 서울시장으로 당선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당선 확정 판정을 받으려면 이 2,000표가 개표가 완료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일단 좀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투표용지가 왜 부족했는지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자세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 지역 총 14곳, 송파와 강남, 보수세가 좀 강하다고 분류되는 곳에서 특히 투표용지가 많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용지를 지퍼백이나 종이봉투에 담아서 긴급 이송하는 일까지 벌어졌고요. 대기표를 주고 이제 좀 기다려달라, 밤 10시까지 투표를 연장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저는 태어나가지고 투표용지 부족해서 줄 섰다는 얘기 처음 듣는데 뭐 마찬가지시잖아요. 역사상 가장 황당한 일이라고 전 생각하고요. 물론 미국하고 이란 전쟁이 있은 다음에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종이값도 많이 올랐어요.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선거에 투표용지 부족이 말이 되는가? 이거는 부실 선거를 넘어서요. 이거는 명백한 위법한 선거입니다. 이거는 달리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투표용지가 추가적으로 제공됐다고 하지만 제 눈에는 저 투표용지는요. 적법한 게 아닙니다. 적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 투표용지 관련해가지고 규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첫 번째 151조 1항을 보면요. 투표용지는 선거일 전날까지 마련되도록 되어 있었어요. 예. 선거일 전날 마련된 투표용지가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또 151조 5항에 보면은 이렇게 투표용지 인쇄할 때 누가 참관해야 되느냐? 정당 추천위원이 참여해가지고 입회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인쇄할 때 정당 추천위원이 있었을까요? 저 없었을 것 같은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모든 투표용지에는 공직선거법 150조 10항에 따르면요. 1년 번호 있어야 됩니다. 1년 번호 있을까요? 그러면 네. 1년 번호도 없고 그다음에 선거일 전날이 아니라 당일날 급조돼가지고 만들어진 거고 그다음에 그 정당 추천위원이 참여해가지고 입회하지도 않았고 여기에다가 아무리 투표를 갖다가 한들 이 투표용지가 합법적인 거겠냐고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이런 종이에다가 투표한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공직선거법에 명백하게 위반한 그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인데 대법관부터 우르르 다 물러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여기에 대한 유권자들의 분노는 지극히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지역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세가 좀 강한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화석 원내대표도요. 일단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 오세훈 후보가 거의 뭐 70% 이상, 80% 넘게 득표를 했던 그런 지역구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묘하게도 우리 당 지지세가 강한 곳에 하필이면 투표용지가 부족했다.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한 겁니다. 만약에 선거 결과가 뒤바뀌었다면 이건 정말 소송까지 가고 재선거 얘기까지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인데요. 오세훈 당선인도 당선 소감을 얘기하면서 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자 신성한 권리인 시민들의 참정권이 침해받는 사태에 대해 후보자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시민들이 위대한 승리를 만들어 주셨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중대한 결함까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묻어둘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과 근본적인 개선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근데 정말 생각할수록 투표용지가 대체 왜 부족한 거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중앙선관위에서 이런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예상 선거인 수의 최소 50% 이상의 투표용지를 마련하라 이런 지침을 내렸는데 문제가 된 송파구 선관위에서는 정말로 딱 50% 분량만 인쇄를 했다는 겁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뭐 이것도 납득이 좀 안 가긴 하는데요. 뭐 100% 준비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거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치의 어떤 이 오류나 문제가 없어야 될 때 불구하고 지금 선관위가 이거를 이제 결정하기까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사전 투표가 20%면 뭐 50%다, 뭐 70% 정도다 이렇게 해서 50%만 찍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걸 누가 결정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예. 도대체 이게 지금 실무자 결정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결정의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결정의 과정에서 이미 오후 들어서 선관위 이쪽 그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그런 조짐들이 나타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당연히 그랬겠죠. 거기 왜냐하면 이제 선관위들은. 사람들이 막 몰리니까 예. 세상에 어떻게 투표율을 선관위가 마음대로 관측을 해요? 무슨 뭐 예언자들입니까? 이번에는 50%밖에 안 할 거야? 이번엔 40%밖에 안 할 거야? 선관위가 뭐 그런 투시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심이라는 거는 많이 할 수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걸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많이 어떤 이 준비를 해서 나중에 폐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비용은 다 지금 선관위 예산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 세금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딴 거 아낄 걸 아끼지. 여기 지금 투표용지를 지금 덜 찍어갖고 아니 수능 시험 보는데 시험지 덜 찍어서 예산 아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저는 이번 과정에서 몇 가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게 뭐냐면 자 그러면 이걸 결정하는 단계부터 누가 결정했는지 자 그다음에 부족했으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럼 이거 어디서 찍어요? 이 새로운 투표용지를? 자 그것도 그냥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럼 이거를 오토바이로 이게 배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뭐 배달의 민족입니까? 투표용지가? 예. 막 주문하면 막 와요? 이것도 웃기잖아요.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 경찰차라든지 어떤 이걸 통해서 뭔가 확실하게 어떤 이 믿을 수 있는 공적인 그걸 통해서 와야 되는데 그렇죠. 이걸 와서 이걸 뭐 비닐봉지에 달랑달랑 들고 와서 투표용지 하나 투표하라고 그러고 이게 무슨 투표가 무슨 장난입니까? 저는 이게 정말 선관위란 직원분들이 이것만 하는 분들이잖아요. 네. 딴 게 하는 게 아니라 예. 매년 선거만 연구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170명이 휴직을 했더라고요. 똑 선거 때만 되면 많이 휴직합니다. 이 선거 때만 되면 그냥 일이 많으니까 휴직을 해요. 자, 이런 분들이 도대체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한두 번 문제가 아니에요. 속구리 투표부터 시작해서 예전에는 점심 때 밥 먹으러 많이 가서 그냥 투표용지 주고 나중에 하고 오라고 그러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선관위가 비판받았으면서 이렇게 일을 벌인다는 거 저는 정말 이거는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유미 대변인님, 근데 지금 선관위가 확실히 문제이긴 한 것 같고요. 확실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사안입니다만 투표함이 반출되지 않게 막는 거 이것도 좀 범죄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위력과 위계가 업무 방해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 소지가 상당히 높고요. 이 부분 의혹이 있다라고 해서 물리력을 행사해가지고 반출 조치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이번 중대한 잘못을 했죠. 다만 아마 이제 중앙선관위에서 지침을 내려줬는데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타이트하게 했어?랑 관련해서는 이걸 너무 이제 남는 표가 많았을 때는 이게 또 부정투표고 이게 표심에 막 이런 식으로 또 의혹 제기를 하니까 또 보수적으로 했다라는 또 시선도 있더라고요. 근데 예. 그것과 무관하게 이번 일이 초래된 데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고 다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이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리고 아마 정원호 후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신다고 생각이 드는데 무효 소송하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다가 오세훈 후보의 승리가 이제 확정이 되니까 무효 소송 얘기가 쏙 들어간 거.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예. 어쨌든 이런 일이 왜 발생하게 됐는지 선관위는 제대로 사태를 파악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송파에서의 투표지 부족 사태를 겪고도 오세훈 후보가 역전을 해서 당선됐다라는 것. 어제 투표용지가 부족한 초유의 사태에 유권자들의 모습도 취재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번에 대기표 주신다고 하셨는데 대기표 주세요. 어디요? 누가 들어갔어요? 대기표도 기다려야 돼요? 우리 6시 넘어서 아니 여기 시간이 있어요? 해야죠. 대기표 투표 안 하시겠으면 얼마나 부적절한 말입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투표 안 하시겠습니까? 작전 짰네 아주 그냥. 다들 몇 시간 정도 기다리신 거예요? 일단 1시간 하시게. 1시간 반이요. 선생님은 언제부터 오셔서 쭉 기다리신 거예요? 4시 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 반. 이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의 반주 정도밖에 안 뽑는다는 게 참 어이없습니다. 유권자 수만큼 뽑아는 게 기본인데 그거에 못 미치게 뽑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억하게 생각이 안 나네요. 시민들 말씀이 다 맞죠. 시민들 말씀이 다 맞죠. 50%밖에 투표용지를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선관위 해명. 무슨 밖에 안 나오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그 선관위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걸 듣고도 믿기가 어려운 상황 아니었습니까? 우리 같이 있었잖아요. 같이 개표 방송했잖아요. 예, 그래서 아니 선관위가 그동안 이제 부실 관리한 여러 사례들은 있었습니다만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지금 투표를 못 하고 있다는 얘기는 상상도 못 해온 이야기여서 네네. 더 황당했고요. 특히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국민들의 투표 참여, 촉구, 어떻게 하면 투표율을 높일까 이런 것들도 하는 업무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선거 대비 투표율이 그에 못 미칠 것 같아서 준비를 덜 했다?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이거는 그 면피가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근데 또 한편 생각하면요. 어제 이 상황이 터졌을 때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선거 무효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재선거하자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세훈 후보가 이제 역전해서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까 아마 이제 그 얘기는 안 하겠죠. 안 하죠, 이제. 예, 안 하겠죠. 그런데 선관위가 정말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어떤 기관으로 거듭나려면 이 문제, 이 선거 다 개표 끝나고 나서는 원인 규명부터 그 과정이 어찌했는지부터 향후 어떻게 이걸 재발 방지할 것인지부터 명확하게 설명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영원히 그 신뢰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참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건 선거 결과와 별개의 문제를 예. 저희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고 그리고 사전투표율도
계속 올라갔고 한데 네. 어떻게 투표용지를 준비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네네. 또 대기표 받아가지고도 지금 돌아가신 집으로 귀가하신 분들 중에 투표가 다 됐는지 그 여부도 명확하게 지금 밝혀지지 않고 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후 사정을 명확하게 규명해서 이거는 제대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선관위에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범죄의 어떤 이런 관리의 문제점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짚어서 따져야 할 것 같고 국회에서도 행안위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명확하게 좀 짚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선관위의 이번 사태는 짚어야 한다라는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선관위 사무총장의 어제 입장 한번 들어보시죠.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혼란과 심려를 끼쳐 드렸습니다.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아주신 국민께 불편을 드리고 엄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립니다. 선관위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로 투표용지를 이송하였으며 해당 투표소에서 대기 중인 유권자는 마감 시각이 지나더라도 정상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안내하였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원인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자, 선관위에서는 송파구 유권자의 50%만 투표용지를 준비했다는 해명을 했는데 제 아는 분은 무슨 투표용지가 두 쪽 크냐 어떻게 품절이 될 수 있냐 이런 강한 비판을 또 하기도 하셨거든요. 성치훈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지금 1995년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시작한 지 31년째가 됐죠. 네네. 그리고 91년에 일부 제외가 됐었어요. 광역은 기초의원 정도의 선거가 제외가 됐었기 때문에 지방자치 역사가 지금 36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유권자의 수준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 결과 중에 또 특이하게 좀 지켜볼 만한 부분들이 아까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도 보지 않았습니까? 오세훈 후보가 이긴 곳에서 구청장은 민주당이 된 곳도 있고요. 반대로 정원호 후보가 이긴 곳에서 구청장은 국민의힘 후보가 된 곳도 있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이네요. 서울시의 유권자들이 줄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인물을 보고 그 지역의 상황에 맞게 투표를 하는 유권자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중앙선관위의 수준은 왜 낮아지고 있습니까? 이런 유권자의 수준에 맞춰서 더 높은 투표율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투표에 대한 선거에 대한 신뢰를 높여줘서 더 많은 유권자들이 찾아오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부실한 선거 관리 이러니까 지금 또 어젯밤에 이 부실 선거를 넘어서 부정선거론자들이 또 뛰어갔다고 하잖아요. 네. 저는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단절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또 여지를 마련해 준 것, 대한민국의 이 선거에 대한 신뢰 시스템을 다시 한번 흔들리게 한 것,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제 선관위가 뭐 책임을 통감합니다. 아니요, 이분들은 저는 그 필요에 따라서 사법적 처벌까지 받아야 되는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요. 이런 부실한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한 처절한 이 심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저는 그리고 장동혁 지도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습니다. 장동혁 지도부는 아까 살짝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어젯밤 9시 30분에 분명 서울시 선거 전면 재선거해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아마 입장 바꿀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입장 바꾸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그때도 전면 재선거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 아마도 그 부실한 그 문제가 있었던 투표소에 한해서 재선거가 필요하다면 저는 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선거구는 만약에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기초의원 선거나 이런 것들이 정말 수십 표 차이로 뭔가 당락이 바뀌었다. 뭐 이런 게 문제가 있다면은 거기는 진짜 재선거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따져보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도 이런 거 다 따져보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동혁 지도부는 뭔가 장동혁 대표는 그냥 서두르면서 뭔가 이거 다 전면 재선거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또 말 바꿀 건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너무 정쟁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국민들이 혼란을 키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당 대표로서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관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선관위의 독립성 때문에 이들을
건드리는 것, 이들을 개혁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권이 깊숙이 개입하지 못했었는데 정말 이번만큼은 행안위에서 선관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진짜 필요하다면 뭐 전면 해산시켜버리고 다시 만들어야 될 것인지 정말 진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선관위에 대한 신뢰는 이미 저희가 지금 선관위를 저희는 신뢰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관위가 이런 식으로 선거 관리를 한다면은 국민들에게 이 수준 높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유권자들의 수준에 맞춘 선거 시스템, 선거 관리 시스템을 보여드릴 수 없다면은 정말 선관위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정치권이 머리 맞대고 좀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정말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논란이 거셀 수밖에 없는 게 시민분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공교롭게도 투표소가 용지가 부족한 투표소들이 다 오세훈 후보 강세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 총 14곳인데 송파 12곳, 강남 1곳, 광진 1곳이잖아요. 다 오세훈 후보 강세 지역이잖아요. 송파구 잠실 이동 6투표소 볼까요? 2022년 지방선거 다신 오세훈 후보가 75.4% 득표했고 이번에도 여기서 이겼어요.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 오세훈 82.08% 득표했던 것이고요. 이것도 이겼어요. 자, 송원석 원내대표 이런 말 할 수밖에 없죠. 묘하게도 우리 당 지지세가 강한 곳에 투표용지가 부족하다?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선관위가 뒤늦게 나와서 해명하는 걸 보니까 이 지역은 저희가 절반 50%밖에 투표용지를 준비 안 했습니다. 10시까지 문 열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소리나 하고 있으니 시민분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죠. 분노하는 시민들을 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치부해서는 이번 일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선관위의 잘못이 워낙 크다는 얘기죠. 공교롭게 50%밖에 무슨 뭐 박앤세일이에요? 50%밖에 투표용지를 준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송파구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미 오후 1시에 투표용지 모자랄 것 같다라고 선관위 측에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시가 되도록 투표용지가 안 왔다는 겁니다. 시민분들 분노할 수밖에 없죠. 아니, 저는 50%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지난번 지방선거 때 역대 가장 낮았습니다. 그때가 50.9%였어요.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도 지금 더 낮게 50을 용지를 준비 안 했다는 얘기죠.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이해가 안 되죠. 역대 지난번 작년 대선 때 투표율이 79.4였습니다. 예. 그럼 최소한 80% 준비해 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100% 준비해 놔야죠. 상식이에요. 그런데 얼마 한다고? 투표 용지가 부족했다는 것은 정말 어디다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창피한 노릇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음모론이랑은 전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방금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오세훈 시장이 과거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득표했던 지역에서 저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사실 음모론은요. 작은 사실에 시작을 합니다. 작은 사실은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증폭되면서 왜곡되면서 음모론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음모론이 생길 수밖에 없는 토양을 만들어 준 겁니다. 선관위가. 그런데 지금 저는 선관위가 현재 선관위 구조가 좀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냐? 선관위원장, 지역위원장이 법관들이 합니다. 법관들이 돌아가서 합니다. 좀 그 선관위원장님들한테 죄송하지만 뭐 열심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상당수가 크게 책임감이 없어요. 선관위 직원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법관들이 선관위원장을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는 내가 그냥 돌아가면서 임기 채우면 나오면 끝나지 하고 이분들 그럼 재판에서 열어야 되냐? 아닙니다. 재판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원장, 지역선관위원장, 특히 중앙선관위원장도 대법관 중에 한 분이 하시는 거죠. 이 문제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관위에서 주요국에 선관위 직원이 파견됐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파견돼 있습니다. 선관위가 지금 저는 그 전부터 그걸 지적해 왔었는데 선관위 직원들 해외까지 파견됐다?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그게 타당한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관위가 조직 늘리기에는 굉장히 애써왔지만은 조직을 세밀하게 운영하는 데서는 실패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선관위의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하지 않으면은 부정투표론의 부정선거의 원상이 선관위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빌미를 만들어줍니까? 그래서 선관위 부분은 이번 선거 끝나면은 그 전부터 이야기가 계속 돼 왔었습니다만은 정치적 공방으로 끝났어요. 그렇지만 이번만은 정치적 공방이 아닌 진정한 선관위의 개혁 문제를 정치권 또는 모든 국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세훈 후보 당선인이죠. 당선 인사 저희가 취재진 나가 있습니다. 생중계해 드리겠습니다.